너 누구랑 통화했어? 말 안 해? 누구한테서 전화 온 거야? 난 살고 싶어. 살아야 돼. 새벽 2시 주방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순애는 손등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보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남편 태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순애의 팔목을 움켜쥡니다. 그의 소나기가 점점 조여오고 순애의 숨소리는 거칠어집니다. 말 안 해? 전화 누구한테 온 거야? 순애는 싱크대 모서리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합니다. 알코올 냄새, 뜨거운 숨결, 손목에 박히는 압력.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살아납니다. 순애는 피 묻은 손으로 가까스로 문고리를 잡습니다. 비틀어 열린 문틈 사이로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듭니다. 순애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계단 천장에 CCTV, 붉은 점이 깜빡입니다. 그 불빛이 남편의 발소리만큼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순애는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으로 달려 사라집니다. 35년 결혼 생활, 순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순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 가을, 순애는 회사 야유회 단체 사진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사진 속 순애는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었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태호가 그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이 남자 누구야? 태호의 손가락이 사진 속 남성 직원 한 명을 가리킵니다. 순애는 당황하며 같은 부서 대리라고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 서 있어? 순애는 단체 사진이라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태호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그날 밤부터 태호는 순애의 퇴근 시간을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오늘 회식 있어? 라는 가벼운 질문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몇 시에 출발했고 몇 시에 도착했어? 로 바뀌었죠. 순애는 남편의 관심이라고 생각하며 성실히 대답했습니다. 석 달 뒤 순애가 장을 보러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10분 늦게 돌아오자 태호가 현관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순애는 계산대에 줄이 길었다고 설명합니다. 태호는 영수증을 확인하며 구매 시간을 체크합니다. 이제 슈퍼 주인도 순애의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어느 날 슈퍼 주인이 순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개 남편분이 자꾸 부인 구매 내역을 물어보시던데요. 순애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괜찮다고 웃어넘겼습니다. 남편이 꼼꼼한 성격이라고. 1년이 지나자 태호는 순애의 휴대폰 사용 시간까지 감시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 문자는 몇 통 받았는지. 순애가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 태호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통화가 끝나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일일이 묻습니다. 남편이 나를 걱정하는 거야. 순애는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편함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5년째 되던 해 태호가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게 더 안전해. 아르바이트 그만둬. 순애는 반대했지만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밖에는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 내가 부인 지켜주는 거야. 순애는 결국 10년 넘게 다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집안에만 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외출은 장 보러 갈 때뿐이었습니다. 7년째 순애가 낡은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순애의 휴대폰을 들고 통화 내역을 샅샅이 뒤집니다. 이 번호 누구야? 순애가 확인해 보니 통신사 고객센터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남자 목소리 아니었어? 순애는 상담원이었다고 설명하지만 태호는 계속 의심합니다. 그날 밤 태호는 순애의 오랜 친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요즘 자주 연락하나요? 친구는 당황하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순애야, 너희 남편 왜 그래? 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순애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마저 떠나갔습니다. 이제 순애에게 남은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호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규칙적이고 무겁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 순애는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괜찮을 거라고 또다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태호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합니다.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다녀올게. 저녁 7시쯤 들어올 거야.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태호는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둡니다. 엔진을 끈 채 운전석에 앉아 시계를 봅니다. 10시가 되자 태호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 쪽으로 걸어갑니다. 오전 11시 순애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태호는 편의점 구석에 숨어 순애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순애는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태호도 천천히 뒤를 따릅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눈에 띄지 않게 시장 채소가게 앞에서 순애가 멈춰섭니다. 호박과 감자를 고르고 있습니다. 태호는 30m 뒤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순애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몇 분 동안 머무는지, 채소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순애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은 뭐 필요하세요? 순애는 호박 3개와 감자 1봉지를 담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산하며 순애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손님, 혹시 뒤에 누가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순애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사람들만 보일 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니에요, 왜요? 아까부터 한 남자가 손님을 계속 보더라고요. 순애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하지만 태호는 이미 다른 가게 앞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기분 탓이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호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랍니다. 언제 들어왔어요? 방금. 회사에서 급한 일 있어서 일찍 나왔어. 태호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하지만 순애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태호의 구두가 깨끗합니다. 아침에 신고 나간 그 구두가. 순애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습니다. 태호가 다가와 영수증을 집어듭니다. 뭐 샀어? 호박이랑 감자요. 저녁에 찌개 끓이려고요. 태호는 영수증을 꼼꼼히 읽습니다. 구매 시각, 품목, 금액. 왜 이렇게 비싸? 요즘 물가가 올라서요. 다른 가게는 더 쌀 텐데. 왜 여기서 샀어? 순애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평소 다니던 가게였을 뿐입니다. 태호의 손이 식탁을 3개 내리칩니다. 탁! 순애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집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튑니다.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순애의 발목을 스칩니다. 순애가 발목을 움켜쥡니다. 피가 배어 나옵니다. 태호는 거실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
순애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유리 조각을 치웁니다. 손이 떨립니다. 피는 계속 흐릅니다. 병원 가야 하나? 하지만 순애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태호가 뭐라고 할지 두렵습니다. 순애는 화장실로 가서 소독약을 꺼냅니다.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붓습니다. 따끔합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양말을 신습니다. 상처가 보이지 않게. 저녁 6시 순애는 찌개를 끓입니다. 태호는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습니다. 둘은 말없이 저녁을 먹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식사가 끝나자 태호가 말합니다. 휴대폰 줘봐. 순애는 주저하다가 휴대폰을 건넵니다. 태호는 설정 화면을 열어 배터리 사용 기록을 확인합니다. 오늘 통화 한 번도 안 했네? 네, 할 사람이 없어요. 태호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애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방 문고리가 바뀐 걸 발견합니다. 새 문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안쪽에서만 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바깥쪽에서도 열쇠로 잠글 수 있는 문고리입니다. 문고리 왜 바꿨어요? 낡아서. 보안도 강화하고. 태호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순애는 압니다. 이 문고리가 자신을 가두기 위한 것임을. 그날 밤 순애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립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거실 불빛. 순애는 숨을 죽입니다. 이 집이 감옥이 되어가고 있어. 처음으로 순애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11시 태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옵니다. 순애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휴대폰 어딨어? 순애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건넵니다. 태호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통화 기록을 넘깁니다. 하나하나 눈으로 훑습니다. 문자 메시지함도 열어봅니다. 오늘 누구한테 전화했어?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돌려줍니다. 순애는 안도하며 휴대폰을 받습니다. 새벽 2시 순애는 잠이 들었습니다. 띠리링. 휴대폰 알림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순애는 화들짝 놀라 눈을 뜹니다. 옆에 누워있던 태호도 벌떡 일어납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태호가 순애의 휴대폰을 낚아챕니다. 화면을 확인합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와 있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 번호잖아. 남자야? 아니에요. 확인해봐요. 태호는 문자를 엽니다. 순애도 옆에서 함께 봅니다. 마트 주말 특가 안내, 계란 한 판 5,000원. 할인 광고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 이거 누군가 위장한 거야. 순애는 황당합니다. 마트 문자라니까요. 태호는 순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번쩍 들어 바닥에 내리칩니다. 쾅! 휴대폰 액정이 거미줄처럼 금이 갑니다. 모서리가 깨져나갑니다. 당신 미쳤어요? 순애가 소리칩니다. 태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순애도 뒤따라 나갑니다. 태호는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릇장 앞에 섭니다. 순애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설마. 태호의 손이 그릇장 손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힘껏 당깁니다. 우르르르. 그릇장이 앞으로 쏟아집니다. 접시, 그릇, 컵들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순애는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태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거실로 돌아갑니다. 유리 파편이 온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맨발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쿵쿵쿵. 위층에서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웃들이 깼습니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위층에 사는 부부입니다. 거기 무슨 일이에요? 태호는 순간 표정을 바꿉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조금 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렸네요. 괜찮으세요? 너무 큰 소리가 나서요. 네, 괜찮습니다.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태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문을 닫습니다. 이웃의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문이 닫히자 태호의 표정이 다시 굳어집니다. 순애를 노려봅니다. 다 내 때문이야. 새벽에 문자가 왜 와? 순애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태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습니다. 순애는 주방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깨진 그릇들을 바라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순애는 깨진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액정은 금이 같지만 작동은 됩니다. 일일이 번호를 누릅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뭅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지? 경찰이 오면 남편은 더 화를 낼 거야. 나중에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순애는 전화를 끊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잠옷 소매가 축축합니다. 손등을 보니 피가 묻어 있습니다. 유리 파편에 베인 겁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감각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걸어 화장실로 갑니다. 찬물로 상처를 씻습니다. 물이 붉게 물듭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볼은 파리했습니다. 이게 나야? 순애는 거울에서 눈을 뗍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나옵니다. 거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소리내지 않고 웁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흘러듭니다. 멀리서 새벽 배달 트럭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은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순애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순애는 깨진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겁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립니다. 112 신고센터입니다. 저기 남편이 저를. 순애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금 안전한 곳에 계세요? 네, 남편은 출근했어요. 가정폭력 신고이신가요? 네. 상담원은 침착하게 상황을 묻습니다. 순애는 어젯밤 일을 설명합니다. 깨진 그릇장, 부서진 휴대폰, 손등의 상처. 지금 바로 경찰관과 상담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걸까?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경찰관 2명과 여성 상담사 1명이 왔습니다. 순애는 문을 열어줍니다. 박순애 씨 맞으시죠? 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실을 둘러봅니다. 주방 바닥에 아직 유리 파편이 남아 있습니다. 어젯밤 다 치우지 못한 흔적들. 여성 상담사가 순애 옆에 앉습니다. 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순애는 손등을 내밉니다. 반창고가 붙어 있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반창고를 들춥니다. 상처가 드러납니다. 병원 가셨어요? 아니요. 집에서 소독했어요. 경찰관이 사진을 찍습니다. 주방 바닥, 순애의 손등, 깨진 휴대폰.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회사 갔어요. 연락하겠습니다.
남편분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순애는 번호를 알려줍니다. 경찰관이 태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태호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는 경찰관입니다. 지금 대구로 출동한 상태인데요. 귀가해 주셔야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1시간 안에 오신답니다. 1시간이 지나고 태호가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태호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슨 일이십니까? 태호는 정중하게 묻습니다. 경찰관이 어젯밤 신고 내용을 설명합니다. 부인께서 가정폭력 신고를 하셨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폭력이라니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경찰관이 순애의 손을 가리킵니다. 태호는 순애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차갑습니다. 제가 실수로 그릇장을 넘어뜨렸어요. 그 과정에서 부인이 다친 거죠. 저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압니다. 저 목소리 밑에 숨은 분노를. 부인 맞습니까? 경찰관이 순애에게 묻습니다. 순애는 입술을 깨뭅니다. 말해야 해. 진실을. 하지만 태호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네. 실수였어요. 순애는 고개를 떨굽니다. 경찰관과 상담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박순애 씨,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 상담사가 다시 권유합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경찰관들은 태호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경찰관들과 상담사가 집을 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찰칵. 정적이 흐릅니다. 태호가 천천히 순애를 돌아봅니다. 순애는 뒷걸음질 칩니다. 경찰을 불러. 나한테?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나를 이렇게 망신 주고 싶었어? 당신이 먼저. 내가 뭘 했는데. 그릇이 좀 깨졌다고 경찰을 불러. 태호는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나는 평생 당신만 생각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게 보답이야?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과한 걸까? 남편이 정말 실수한 건데. 다음 날 아침 태호가 무릎을 꿇습니다. 순애 앞에.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다시는 화내지 않을게. 약속해. 순애는 당황합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태호의 모습입니다. 일어나요. 용서해줘. 제발. 일주일 동안 태호는 온화합니다. 저녁마다 꽃을 사옵니다. 설거지도 도와줍니다. 순애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순애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진짜 남편의 모습일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 아닐까? 열흘째 되는 날 상담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박순애 씨, 신고 유지하시겠어요? 아니면 철회하시겠어요? 순애는 망설입니다. 지금 집안은 평화롭습니다. 태호는 변했습니다. 철회할게요. 정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전화를 끊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쉽니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신고를 철회한 다음 날, 태호가 변합니다. 다시 차가워집니다. 순애의 외출을 제한합니다. 전화기를 자주 확인합니다. 순애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일주일간의 온화함은 연기였다는 것을, 무릎 꿇음도 폭력의 한 형태였다는 것을. 그날 밤 순애는 이불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탈출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신고 철회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집 안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몰래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찾았습니다.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 구함.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순애는 번호를 저장합니다. 태호가 잠든 밤 화장실에서 조용히 전화를 겁니다. 거기, 청소 아르바이트 아직 구하시나요? 네,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면접도 없이 합격입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다음 날 저녁 순애는 태호에게 말합니다. 친구가 아파서 병문안 좀 다녀올게요. 태호는 텔레비전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빨리 와. 순애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버스를 타고 공업단지로 향합니다. 공장 건물은 낡고 컸습니다. 순애는 관리실로 갑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 온 박순애입니다. 아, 오셨어요. 저는 최 반장이에요. 복자 씨한테 인수인계 받으세요. 최 반장이 복자를 부릅니다. 통통한 체격의 50대 여자가 나타납니다. 언니, 나 복자야. 반가워. 복자는 순애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순애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낍니다. 나 따라와. 일 어렵지 않아. 복자는 청소 도구들을 보여줍니다. 걸레, 청소기, 세제. 1층부터 3층까지 사무실과 복도를 청소하는 일입니다. 보통 새벽 3시면 끝나. 그럼 1시간 쉬었다 퇴근하면 돼.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에게는 자유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밤마다 공장에 나갑니다. 태호는 친구 병문안이라는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믿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밤 순애는 2층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닦다가 문득 밖을 봅니다. 공장 정문 쪽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 순애의 손이 멈춥니다. 설마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2층을 올려다봅니다. 순애는 숨이 멎습니다. 태호입니다. 남편이 저기 서 있습니다. 순애는 재빨리 유리창에서 물러납니다. 등을 벽에 붙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날 따라온 거야? 복자가 복도에서 부릅니다. 언니, 3층 다 끝났어? 순애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복자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래? 저기, 밖에. 순애는 유리창을 가리킵니다. 복자가 창밖을 봅니다. 누구? 아무도 없는데? 태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순애는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복자가 순애의 어깨를 잡습니다. 아니에요. 착각인가 봐요. 피곤한가 보네. 오늘은 내가 3층 할게. 언니는 쉬어.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레를 집어듭니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새벽 4시 근무가 끝났습니다. 순애는 공장 정문을 나섭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50m. 순애는 주변을 살피며 걷습니다. 정류장에 거의 다 왔을 때 뒤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 순애는 뒤를 돌아봅니다. 검은색 승용차. 태호의 차입니다. 차가 순애 옆에 멈춥니다. 창문이 내려갑니다. 태호가 고개를 내밉니다. 태워줄까? 순애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걸음을 빨리 합니다. 태호의 차가 천천히 따라옵니다. 왜 도망가? 내가 데려다 준다니까. 순애는 뛰기 시작합니다. 정류장을 지나칩니다. 큰 도로 쪽으로 향합니다. 마침 택시 한 대가 지나갑니다. 순애는 손을 번쩍 듭니다. 택시가 멈춥니다.
순애는 뒷자리에 올라탑니다.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합니다. 백미러로 뒤를 봅니다. 태호의 차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집니다. 손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애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집 근처에서 택시를 내립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제 어떡하지? 집에 가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 편의점 창문으로 밖을 봅니다. 태호의 차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습니다. 순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6시, 하늘이 밝아옵니다. 태호의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태호가 차에서 내립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순애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태호가 뒤따라옵니다. 엘리베이터 안, 둘만 있습니다. 태호가 말합니다. 병문안이 아니었지? 공장에서 일하더라. 내가 다 봤어. 순애는 고개를 숙입니다. 왜 거짓말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순애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태호도 들어옵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날 이후 순애는 공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막았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일하지 마. 집에 있어. 순애는 복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자 씨,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죄송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도망 나온 거지? 괜찮아. 필요하면 연락해. 순애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상황을. 나는 이제 정말 갇혔구나.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순애의 휴대폰을 빼서 확인합니다. 복자에게서 온 문자를 발견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야? 태호가 순애의 멱살을 잡습니다. 순애는 비명을 참습니다. 공장 동료예요. 동료?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야? 태호는 휴대폰을 집어던집니다. 순애는 그 틈을 타 화장실로 뛰어들어갑니다. 문을 잠급니다. 태호가 문을 두드립니다. 쿵쿵쿵. 문 열어. 순애는 변기 뚜껑에 앉습니다.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여성긴급상담소 상담사 한지민. 예전에 경찰이 왔을 때 받은 명함입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밤 11시지만 지민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한지민입니다.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박순애예요. 예전에, 기억해요. 지금 위험하세요? 네. 밖에서 태호가 소리칩니다. 누구한테 전화해? 당장 나와. 지민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지금 바로 집 나올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들어봐요. 화장실 창문 있어요? 순애는 고개를 들어 작은 창문을 봅니다. 네. 나올 수 있어요? 작아요. 해봐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순애는 변기 위로 올라섭니다. 창문을 엽니다.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4층입니다. 아래는 화단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죽는 겁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것. 순애는 창문으로 몸을 내밉니다. 어깨가 걸립니다. 비틀며 빠져나갑니다. 화단 쪽 배수관을 붙잡습니다. 쿵. 화장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배수관을 타고 내려갑니다. 손에 쥐가 납니다. 2층쯤 왔을 때 손을 놓쳤습니다. 쿵. 화단에 떨어집니다. 발목에 통증이 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순애는 아파트 정문으로 달립니다. 위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순애야, 어디가? 순애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밤거리로 뛰어나갑니다. 지민에게 다시 전화합니다. 나왔어요. 어디예요? 순애는 주소를 말합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20분 안에 갈게요. 순애는 편의점 앞에 숨습니다. 몸을 웅크립니다. 발목이 욱신거립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납니다. 20분 뒤 흰색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지민이 내립니다. 40대 중반의 짧은 머리 여성입니다. 박순애 씨? 네. 타요. 빨리. 순애는 차에 오릅니다. 운전석에는 또 다른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순애는 뒷좌석에서 몸을 떨고 있습니다. 지민이 담요를 덮어줍니다. 이제 안전해요. 순애는 그제야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내어 옵니다. 지민이 순애의 등을 토닥입니다. 1시간을 달려 시 외곽에 도착합니다. 낮은 건물 하나가 보입니다. 여성 긴급 보호 시설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순애를 감쌉니다. 밤 근무 직원이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순애는 사무실로 안내됩니다. 간단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름, 나이, 상황. 지민이 순애의 손을 살핍니다.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발목도 삐었고요. 다음 날 아침 직원이 순애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의사가 진찰합니다. 손바닥 상처를 소독하고 발목에 붕대를 감습니다. 몸에 멍이 많네요. 언제부터 맞으셨어요? 순애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진단서 발급해 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진단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다수의 타박상, 손목 및 팔목 부위 오래된 멍 자국, 스트레스성 불면증 추정, 보호시설로 돌아옵니다. 지민이 순애를 작은 방으로 안내합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작지만 깨끗합니다. 여기서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순애는 침대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점심시간 순애는 식당으로 갑니다. 다른 여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젊은 여성, 중년 여성, 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 모두 순애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여성이 순애에게 말을 겁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그 여성도 눈가에 멍이 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복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언니, 어디 있어? 걱정했잖아. 미안해, 복자 씨. 아니야, 괜찮아. 무사하기만 하면 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순애는 또 눈물이 납니다. 복자는 진짜 친구였습니다. 일주일째 지민이 순애를 부릅니다. 박순애 씨, 남편분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녀요. 순애의 얼굴이 굳습니다. 주민센터, 병원, 지인들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저를 찾을까요? 여기 주소는 비공개라 괜찮아요. 하지만 지민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어디요? 인근 도시 공장 기숙사예요. 거기서 일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순애는 생각합니다. 계속 도망쳐야 하는 건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틀 뒤 순애는 다시 짐을 쌉니다. 가진 게 없어 금방 끝납니다. 지민이 차를 준비합니다. 떠나기 전 식당에서 만났던 여성이 순애에게 다가옵니다. 언니 힘내요. 우리 살아남은 거예요. 순애는 그 여성을 껴안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립니다.
공장 단지가 나타납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기숙사입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공장에서 일자리도 구해뒀어요. 순애는 기숙사 방으로 들어갑니다. 좁지만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문을 잠급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건가? 순애는 창밖을 봅니다. 낯선 도시입니다. 태호가 여기까지 찾아올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보낸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공장 조립 라인에서 부품을 검사하는 일입니다. 단순하지만 순애에게는 자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새벽 순애는 평소처럼 기숙사를 나섭니다. 공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50m쯤 걸었을 때입니다.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순애는 걸음을 멈춥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사람. 순애의 심장이 멎습니다. 태호입니다. 남편이 저기 서 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습니다. 순애는 뒷걸음질 칩니다. 태호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순애야.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습니다. 눈자위가 붉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손에 든 것을 내밉니다. 오래된 부부 사진입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 그리고 순애의 카디건 하나. 이거 내가 좋아하던 옷이잖아. 순애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핍니다. CCTV가 있습니다. 건물 모퉁이에 하나. CCTV가 보고 있어. 괜찮아. 순애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너를 찾기 위해 미치는 줄 알았어. 공장마다 다 물어봤어. 태호가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순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집에 가자. 응? 우리 집으로. 싫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태호의 표정이 굳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태호가 순애에게 더 다가옵니다. 이제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입니다. 늦지 않았어. 우리 3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35년이 지옥이었어요. 순애는 처음으로 진심을 말합니다.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지옥?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를 가뒀잖아요. 감시했잖아요. 때렸잖아요.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태호의 손이 순애의 손목으로 뻗어옵니다. 순애는 재빨리 몸을 뒤로 뺍니다. 물리적 거리를 만듭니다. 만지지 마세요. 태호가 멈칫합니다. 그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칩니다. 순애가 변했어. 순애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일일이 화면을 엽니다. 손가락이 신고 버튼 위에 있습니다. 더 가까이 오면 신고할 거예요. 태호는 손을 든 채 그 자리에 섭니다. 신고? 나를 또 신고하려고? 접근금지 명령 받았잖아요. 100m 이내로 오면 안 되는 거. 순애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민에게 배웠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바뀝니다. 분노에서 애원으로. 제발, 나 없으면 난 죽어. 진짜로.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순애는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B-, B-. 연결음이 울립니다. 태호가 황급히 다가옵니다. 끊어. 지금 당장. 순애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칩니다. 오지 마세요. 그때 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춥니다. 흰색 승합차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지민이 뛰어내립니다. 박순애 씨. 지민이 순애와 태호 사이에 섭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지민이 태호를 향해 말합니다.
태호는 지민을 노려봅니다. 당신은 누구야? 여성긴급상담소 한지민입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태호의 얼굴에 공포가 스칩니다. 순애야, 제발. 신고 취소해줘. 응? 태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경찰관 2명이 내립니다. 신고자가 누구세요? 저예요. 순애가 대답합니다. 경찰관이 태호에게 다가갑니다. 김태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오해해요. 태호가 버둥거립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단호합니다. 법원 명령 위반입니다. 같이 가시죠. 경찰관이 태호의 팔을 잡습니다. 태호는 순애를 돌아봅니다. 순애야. 순애는 태호를 똑바로 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태호가 경찰차에 태워집니다. 차 문이 닫힙니다. 경찰차가 출발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집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지민이 순애를 부축합니다. 괜찮아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나 해냈어. 순애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섰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순애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하늘이 밝아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순애의 뺨을 스칩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공기가 달라 보입니다. 더 맑고 깨끗합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법원에서 강화된 보호 조치를 내릴 거예요. 지민이 말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둘은 기숙사로 걸어갑니다. 순애는 뒤를 돌아봅니다. 태호가 서 있던 자리.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순애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낍니다. 진짜 자유를. 태호가 연행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민이 순애를 여성지원센터로 데려갑니다. 2층 상담실에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습니다. 단기 임대주택 신청서예요. 작성해 주세요. 순애는 볼펜을 듭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한 줄 한 줄 채워나갑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옆에 앉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공무원입니다. 주소는 비공개로 등록됩니다. 남편분이 알 수 없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류 작성이 끝났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승인까지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동안은 기숙사에 계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지민이 전화를 겁니다. 박순애 씨, 집 나왔어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지민의 차를 타고 인근 도시로 향합니다. 1시간을 달려 주택가에 도착합니다. 낡은 빌라 건물 앞에 섭니다. 여기에요. 순애는 차에서 내립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반지하입니다. 문 앞에 멈춰섭니다. 지민이 열쇠를 건넵니다. 열어보세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습니다. 찰칵. 문이 열립니다. 작은 방입니다. 원룸 구조. 부엌, 화장실, 방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창문은 작지만 햇빛이 들어옵니다. 벽지는 낡았고 바닥에는 작은 얼룩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웃습니다. 여기 제 집이에요? 네, 박순애 씨 집이에요. 순애는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부엌 싱크대를 만져봅니다. 차갑고 단단합니다.
창문을 엽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옵니다. 지민이 서류 봉투를 건넵니다. 임대차 계약서예요. 확인해 보세요. 순애는 봉투를 뜯습니다. 계약서를 꺼냅니다. 임차인 박순애.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순애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봅니다. 내 이름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61년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간. 괜찮아요? 지민이 묻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순애는 계약서를 가슴에 안습니다. 지민이 떠난 뒤 순애는 혼자 방에 남습니다. 침대도 없고 식탁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행복합니다. 전등 스위치를 켭니다. 탁!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집니다. 환한 불빛이 방을 채웁니다. 순애는 바닥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차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립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 순애에게는 모두 새롭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순애는 깜짝 놀랍니다. 누구일까요? 문을 엽니다. 복자가 서 있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언니, 복자씨. 순애는 복자를 껴안습니다. 복자도 순애를 꽉 안습니다. 지민 씨한테 주소 받았어. 집들이 왔어. 복자는 봉투에서 물건들을 꺼냅니다. 쌀 2kg, 라면 한 박스, 휴지, 세제.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 이거 행운목이래. 키우기 쉽대. 순애는 화분을 받아듭니다. 작은 초록 잎이 돋아나 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괜찮아. 우리 이제 친구잖아. 둘은 바닥에 나란히 앉습니다. 복자가 가져온 빵을 나눠 먹습니다. 말없이 먹습니다. 편안한 침묵입니다.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일 구하고 천천히 살아보려고요. 잘할 거야. 언니 강한 사람이야.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강하지 않아요. 무서웠어요. 그래도 해냈잖아. 그게 강한 거야. 복자는 1시간쯤 있다가 일어섭니다. 나 출근해야 해. 또 올게. 고마워요. 복자가 나가고 순애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해가 집니다. 방 안이 어두워집니다. 순애는 전등을 켭니다. 창문 옆에 화분을 놓습니다. 행운목의 잎이 불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잘 키워야지. 순애는 부엌으로 갑니다. 복자가 준 라면을 꺼냅니다. 냄비에 물을 끓입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라면을 먹습니다. 뜨겁고 짭니다. 하지만 맛있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싱크대가 낡았지만 물은 잘 나옵니다. 밤 10시 순애는 바닥에 이불을 펼칩니다. 아직 침대가 없습니다. 지민이 내일 중고 가구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천장을 봅니다. 금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아.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아. 순애는 눈을 감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옵니다. 3개월 뒤 태호는 법원에서 200m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위반 시 구속입니다. 순애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일합니다. 하루 5시간 계산대를 맡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단순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순애에게는 기적 같은 나날들입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열쇠로 문을 엽니다.
전등을 켭니다. 행운목에 물을 줍니다. 잎이 2개 더 자랐습니다. 순애는 작은 식탁에 앉습니다. 차를 한 잔 끓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았구나. 순애는 일기장을 펼칩니다. 펜을 듭니다. 천천히 씁니다. 2025년 11월 20일.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슈퍼에서 일하고 집에 왔다. 복자 씨가 전화해서 수다를 떨었다. 웃었다. 오랜만에 배 터지게 웃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살아있다. 일기장을 덮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순애는 거울을 봅니다. 61년을 산 얼굴입니다. 주름이 있고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눈빛입니다. 순애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수고했어, 순애야. 처음으로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입니다. 순애는 미소 짓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붑니다. 커튼이 흔들립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순애도 그 세상 속에서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순애는 믿습니다. 언젠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오늘은 그 시작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시작. 삶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순애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 곁에 순애 같은 분이 계신가요? 혹은 당신이 지금 순애와 같은 상황에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순애의 용기가 세상에 더 많이 전해지길 바랍니다.